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들은요, 저를 만나면 주로 이제 직장 얘기를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되나 봐요. 이제 제 직업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자기 직장 얘기를 떠나서 이제 자식들의 직장 얘기 많이 해요. 막 늘 이제 자식들이 직장에서 잘 지내는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식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이제 선배들 때문에 뭐 단인에 만회하는 게 이제 불안한 거죠. 사람 때문에 치이는 게 어떤 건지 이미 직장 생활 다 겪은 이제 부모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뿐이겠어요, 사실. 불편한 어떤 인간관계가. 가족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보거나 이제 함께 일하거나 이제 같이 있으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근데 그 불편한 사람이 안 보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뭐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 봐야 한다면 적당하게 잘 지내는 게 최선이겠죠. 자, 어떻게 해야지 불편하지만 내가 좀 마음이 덜 불편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그나마 좀 그럭저럭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모양새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제 원고를 막 쓰면서. 일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할까? 이제 자주 만나야 되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불편한 사람, 편의상 이제 A 과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과장은 기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일할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에 대한 이제 가치나 비중을 거의 안 두는 편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일만. 그런데 그분은, 그 A 과장은 저랑 이제 사회생활 가치관이 좀 이제 다른 유형인 거죠. 중간중간에 참 이제 무슨 날 되면 뭐 따뜻한 뭐 봄이 왔습니다. 막 이렇게 안부 문자 넣고 미팅하러 이제 그 회사에 가면 이렇게 막 차를 막 두세 개, 어떤 거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회의에 이제 필요한 자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건 프린트 안 했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때 가서 프린트하고, 그건 사무실에 있는데 가지고 올게요. 그럼 또 뭐 가지러 가고.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맥이 끊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회의하다 보면 막 초점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게 너무 길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A 과장은, 그 회사에서 진급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다른 강점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어필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그냥 일만 잘하면 돼. 그게 제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 생활 뭐 별거 있어?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모자란 사람도 없는 거야. 다 같이 도우면서 하는 거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일하는 게 마음 편한 사람, 그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제 내가 누군가랑 일할 때 나랑 달라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지점을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 인성 좋은 걸 더 좋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많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사람들은 다 달라요,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거랑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모두들 나처럼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랑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를 쿨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불편한 사람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기대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요. 예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부서 갈 그 부서에 내 직장 상사는 정말 똑똑하대요. 배울 게
아주 많을 거래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럭키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예전 직장 상사는 막 굉장히 인품은 좋은 분인데 별로 업무적으로 배울 게 없었어. 그래서 참 아쉬웠어. 여기 가서 이제 많이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일을 제대로 배워보자 이러고. 이렇게 기대 만발인 이제 김대리라고 쳐요. 그렇게 기대하던 이제 막 기대해서 갔는데 그렇게 기대하던 그 팀장을 만났는데 이거 웬걸? 일 잘하는 건 모르겠고 막 성질이 아주 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엎친데 덮친다고 이제 함께 일해야 되는 신입사원 홍길동은 완전히 천방지축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퇴양난인 거죠. 위아래로 치이는 거예요. 회사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 회사 갈 맛도 안 나고 그렇다고 회사를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김대리라고 하면 김대리의 그 애초의 기대치를 완전히 조정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건 전 직장 상사만큼의 어떤 인성,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인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직장 상사보다 훨씬 더 업무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 이게 기대치였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내 불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불편하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대치를 조정해야 될까요? 이번 팀장은 굉장히 인품이 아주 미성숙한 분이구나.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구나. 인정.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사 받아주고 기분 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만 안 걸면 오케이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나만 방해 안 하면 돼. 이걸로 기대치를 조정했어요. 일을 배우는 것도 뭐 전방위적으로 그 사람이 뭐 다 알겠어요. 그 기대를 접고 저분한테 그렇게 뭐 많이 기대할 업무에 대해서 많이 기대할 건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기법 혹은 이제 거래처 설득하는 전략 이거 두 가지. 다른 거 뭐 기대하지 말자. 이 두 가지만 배워도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다른 건 기대 안 하니까 뭐 갈등을 느끼거나 불편할 일도 없어요. 크게 줄어드는 거죠. 자, 또 다른 일. 가깝게 이제 가족을 들어보자고요. 배우자. 배우자랑 잘 지내는 잘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배우자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배우자한테는 이제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죠.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잔소리하고 싸우고 바꿔보려고 욕심을 내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배우자를 뭐 바꾸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자, 이때 마찬가지. 최대한 덜 불편하게 적당히 잘 지내려면 내 기대치를 확 조정해버리면 돼요. 지금 이제 후회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 의지로 결정한 배우자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안 정리를 너무 못해요. 늘 지저분해요. 집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실제 제 동료를 본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어수선해서 쉬는 기분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쳐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현관에서부터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침실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면 막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대요. 막 건너가야 된대요. 다리를 이렇게 막 들고. 그러니 자주석의 농담을 들으면서 저희가 막, 뭐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본인이 청소를 해라. 와이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만약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다 싶으면, 그럼 침실이라도 치우고, 밖에는 신경 쓰지 말고 침실만 딱 혼자 이제 뭐 한 10분 걸려갖고 치우고 거기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그리고 그 이제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내 느낌을 말해줘라. 그 주말에 내가 대청소할 테니까 평일은 당신이 청소를 좀 하면 어떨까. 내가 집에 들어와서 쉬는 느낌이 너무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내 느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줬는데도 그게 또 안 돼. 그러면 그래 오케이 침실만 내가 혼자서 치우고 나만의 어떤 이제 좀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그러다가 치워놓으면 아내가 이제 치워놓으면 기대치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칭찬하고 웬일이야 정말 너무 좋다 뭐 이렇게. 결국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기대치 조정하는 거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접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3자한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사람이 못마땅하니까 막 딴 데 가서 막 뒷담화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 풀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쌓여요. 근데 그런 악순환을 이제 거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직장 상사가 너무 무례하고 신경질적이고 일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면 다 또 내 탓이래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꼴 보기가 싫어서. 막 불편해. 이때 이제 다른 동료들한테 입만 열면 막 그 직장 상사 막 흉보고 막 이러면 뭐 나한테 유입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술 마시러 그 직장 상사가 가자고 하면 또 안 따라가면 또 후환이 두려워서 또 꼬박꼬박 따라다녀요. 그럼 직장생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막 업무 시간에 시달려, 퇴근 후에 또 술 시중 들어. 내가 그 사람 싫어하면서 술자리까지 따라다니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막 힘들어하는 마음이 빤히 들여다 보여요. 그 사람한테. 사람의 마음 통하는 거거든요. 다 알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술자리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친해놔야 조금이라도 날 덜 괴롭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술시중 다 들었는데 또 짜증내고 막 내 탓이래.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게 술시중까지 다 들고 택시까지 내가 잡아줬는데 나한테 또 짜증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선점이 전혀 없는 거죠. 차라리 저는 오늘 와이프 생일이라 이렇게 핑계 대면서 접점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피로도가 줄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함께 있은 시간을 줄였으니까 차라리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접점이 줄었으니까 일단 만났을 때는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후배도 마찬가지. 막 뺀질대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불러서 뭐 잔소리하고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해결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럴 경우에도 접점을 줄이는 게 나아요. 내가 만약에 팀장이에요. 근데 진짜 김 대리가 못마땅해요. 그러면 접점을 김 과장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김 과장이 김 대리를 이런 포인트를 자 개선시키고 관리해줘라. 이런 프로세스도 관리해줘라. 이렇게 김 과장한테 넘기고 나는 원래 접하는 횟수보다 확 줄여갖고 정말 오피셜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친구랑. 그러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크게 마음 상할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화할 때는 핵심만, 용건만, 잔소리 하지 말자. 이렇게 딱 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불편한 사람들과 또 이제 계속 만나면서 어쨌든 적당히라도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나의 노력, 나의 관심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념하셔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조금 더 적당히 편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개선하면서 일상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유세미 직장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